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나 자산 운용사의 고유한 운용 능력이나 재량을 발휘해서 시장 지수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초과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수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을 낼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매달 배당 혹은 분배금을 준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많은 커버드 콜에 억지로 기대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기적으로 총 수익률이 훨씬 높은 일반 인덱스 ETF 투자한 다음에 생활비나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보유한 ETF를 필요한 만큼 매도해서 현금을 하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월드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순자산 총액 4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핵심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코스피는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할지 아니면 ETF로 분산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ETF의 기본 개념부터 투자 전략까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일 업나이즈 투자자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ETF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가 뭔지 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용어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한두 번만 사고 팔고 해보면 뭔지 그냥 바로 감이 오시긴 하는데 개별 종목 투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종목을 재무제표도 보고 분석도 하고 뭐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매출은 잘 나오는지 뭐 시장 경제는 어떤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이 앞으로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한국 주식 ETF 그냥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미국 S&P 500 혹은 미국 주식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S&P 500 ETF라든지 미국 기술주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나스닥 ETF 같은 거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ETF들이 알아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모아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개별주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보시거나 아니면 뭐 기사 같은 거 보시고 요즘에 삼성전자가 좋은가? 이러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분석할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ETF로 투자하는 게 훨씬 간편하다. 자, 우선 펀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 2000년대 한 중반쯤에 되게 인기를 끌었던 그 적립식 펀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랑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네 가지 면에서 좀 다른데요. 일단은 거래 편의성. 예를 들어서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해지하게 되면 최소 며칠이 걸려요. 내가 돈을 뭐 100만 원을 넣었을 때 바로 매수되는 게 아니고 뭐 2일, 3일 혹은 5일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걸리고요. 내가 돈을 찾고 싶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단점인데 ETF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처럼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황금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펀드, 과거에 있었던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 1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ETF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0.01, 0.00 몇 퍼센트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펀드, 똑같은 ETF를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 ETF가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게 되면 1년에 1%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용이 굉장히 투명하죠. 일반 펀드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분기에 한 번씩 운용 보고서가 나와요. 거기를 봐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ETF는 매일매일 그 PDF라는 걸 공개를 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문서 파일 말고
포트폴리오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정보, 그거를 매일매일 공개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기 수익률인데 일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매니저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시장 지수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걸 많이 목표로 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지수를 추종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6천에서 얼마로 올랐다라고 하면 20% 올랐나? 그러면 내 ETF도 20% 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분석하거나 접근하는 게 좀 더 쉽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ETF 투자를 뭐 저도 지인들한테 권유하다 보면 ETF 종목명부터 너무 어렵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되게 명쾌하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ETF도 뭐 이제 앞에 붙는 것부터 너무 이름이 길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ETF 그 상품명을 읽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ETF 상품명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뭐에 투자하는 건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ETF는 이제 규칙이 딱 있어요. 맨 앞에 이제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흔히 아시는 뭐 에이스,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게 각 자산 운용사의 브랜드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제 ETF 브랜드는 코덱스예요. 그래서 이름 앞에 코덱스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대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에 투자한다. 그러면 코덱스 미국 S&P 500,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타이거 20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이런 정보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금이라든지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해지했는지 아니면 달러에 오픈되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도 상품 이름에 뒤에 괄로해서 H가 들어가 있으면 환해지 없으면 환노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목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선물이나 합성이 있어요. ETF 상품 이름을 보다 보면 뭐뭐뭐뭐 붙어 있고 제 뒤에 선물, 합성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 그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실물 자산 대신에 뭐 파생 상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증권사와 거래를 통해서 이제 운용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그럼 실전 투자 부분에 앞서서 좀 지금 시장 코스피 상황을 좀 진단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코스피가 정말 방향성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뭐 이틀 떨어졌다가 하루 오르는 이런 뭐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인데 지금 이런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뭐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올 1, 2월만 해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역대급 이제 상승장을 보면서 나만 뒤처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믿었던 시장이 상승했다 빠졌다 뭐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는 심리가 80에 기술이 20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투자 성과에는 심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요즘같이 시장 상황이 어수선할 때는 이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로서 반드시 명심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제 핵심적인 관점과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시장이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샀으니까 올라가라 아니면 내가 인버스 샀으니까 빠져라 이게 보통 많이 이렇게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시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시장 굉장히 변덕스럽다. 그게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자 철학이 든든하지 못한 분들이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투자 철학이 이제 견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는 약간 인간 본성에 가까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천둥 번개가 치고 새떼가 날아가면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뭐 맹수가 다가온다 요거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시시대 때부터 인류가 가져온 어떤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맞출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거든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유혹이 왜 나오냐면 내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싶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돈 벌기가 쉽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요즘 같은 상승 하락장도 뭐 전날 미국 증시를 보면서 혹은 트럼프의 어떤 정책성 발언들을 보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오늘 한국 증시 오르겠지? 뭐 이렇게 하면 사거나 혹은 반대 행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접근하시는데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예측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밤에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그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대신에 통제가 가능한 대응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시장 상황을 보시면 이 거시경제 흐름이나 주가의 향방은 아무리 분석해도 통제가 안 됩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AI발 혁명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좋고. 근데 문제는 3월 초에 갑자기 미국이 이런 공격했죠. 그걸 예측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향방을 예측해서 하지는 말고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통제하자는 주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소비 지출을 관리한다거나 꾸준히 저축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만든 투자 포트폴리오의 원칙을 계속 지키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로는 이 군중 심리를 경계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휩쓸려 다니는 게 결코 투자 수익에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철학은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나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초심을 좀 되돌아보면서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을 굳건히 다져야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이 구체적인 게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무조건 오르거나 무조건 하락하거나 이렇게 시장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시면 자산 배분, 투자 방법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ETF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ETF로 이제 투자하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요새 반도체가 워낙 산업이 이제 유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반도체 ETF를 사는 것보다 뭐 수익률이나 또 뭐 수수료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 뭐 차라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이거나 필요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취미가 재무제표로 분석하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게 퇴근 후에 하는 그게 취미생활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개별주 투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재밌고 잘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ETF 투자를 추천드리는 거는 모든 분이 그러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별주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영원한 1등 기업이 없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개별 종목에 몰빵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장주도 이 엄청난 주가 하락과 장기 손실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불과 시간을 이제 몇 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2021년 초에 삼성전자가 96,000원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10만 전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동학개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 한 1년 반 정도 지난 22년 9월에 5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5만 전자라고 또 불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10만 원을 넘어간 게 4년 넘게 지난 2025년 말이에요.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계속 들고 계셨다면 작년 말 올해 상승분을 이제 수익으로 이제 챙기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힘들고 지쳐서 포기했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 개별 대장주보다 시장 지수 성과가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이제 폭락했던 2020년 3월, 굉장히 주가가 쌀 때죠. 그때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1년 반 동안 보유를 했다면 61%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74% 올랐어요.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하게 코스피 지수 산 사람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났죠. 스트레스도 좀 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기업을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시는 분이 아니면 차라리 ETF로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향을 믿으면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위해서 들이는 시간과 어떤 뭐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제 리스크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정말 이 분야를 너무 잘 알고 본인이 너무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ETF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더 낮다. 자, 근데 최근에는 워낙 주식 시장이 뭐 이란 전쟁 이전까지는 워낙 좋았고 뭐 여전히 그래도 뭐 5,000P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를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는 이 시장 수익률보다 나는 더 좀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서 ETF에서도 액티브 ETF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운 상황인데 이 액티브 ETF는 좀 어떤 거고 좀 유의사항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ETF들은 이제 패시브 ETF라고 불러요. 코스피 200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싸고 그리고 ETF 가격을 굳이 쳐다보지 않더라도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 코스피가 몇 프로 올랐네 라고 하면 내 상품도 그만큼 올랐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이 펀드 매니저나 자산 운용사의 고유한 운용 능력이나 재량을 발휘해서 시장 지수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초과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수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을 낼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15년간 운용된 주식형 액티브 펀드의 87%가 패시브 펀드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액티브 펀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9개는 더 낮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내가 그냥 지수를 사면 패시브 ETF를 사면 2등 하는 거잖아요. 10개 중에. 근데 굳이 1등을 노리고 이 골치 아픈 고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자산운용사의 어떤 브랜드 혹은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유명한지 혹은 그 액티브 상품의 뭐 단기 성과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 가지고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가보면 생각보다 좋은 상품을 골라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통계를 좀 알고 계시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장기적으로 액티브 상품이 패시브보다 성과를 좋게 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패시브 ETF도 사람이 운용하는데 패시브는 사전에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코스피 200 같으면 코스피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을 그냥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뭐 리서치를 따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액티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혹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러면 그만큼 연구 조사를 해야 될 거고 뭐 기업 탐방도 가야 될 거고 펀드 매니저 숫자도 더 많아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보수가 0.012에서 뭐 0.15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를 기초 지수로 하는 액티브 ETF를 조사해 봤더니 0.45에서 0.99. 네, 그 보수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죠. 40배, 50배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액티브 ETF가 연 1% 이상 더 좋은 성과를 내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장기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늬만 액티브인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늬만 액티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수도 높고 ETF 이름에 액티브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면 코스피 200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사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나 운용사가 어떻게 운용할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걸 이게 알고 계시고 특히 뭐 3개월, 뭐 한 달 수익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거 보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특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시고 보수도 좀 체크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액티브 ETF여도 이제 그 한계, 옥석을 골라내야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액티브 ETF는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은 그 한계를 어떻게 골라내겠어요? 잘 모르시는데 그냥 2등은 할 수 있잖아요. 패시브하면 더 높은 거를 노리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보시길.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처럼 이제 자산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이 좀 중요한 분들한테는 그 일종의 주식 배당 같은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 콜 ETF가 뭐 대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상품은 자칫하면 원금까지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도 나오는데 이 커버드 콜 ETF 상품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커버드 콜이 나오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이제 끌었고 지금도 많이 끌고 있어요. 특히나 초기에는 ETF 이름에다가 뭐 플러스 8%, 뭐 플러스 14% 그리고 뒤에 프리미엄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거 투자하면 8% 수익이 나고 그걸 매달 나한테 입금해 주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커버드 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와 뭔가 더 좋은 걸 말하는데 이 커버드 콜에서의 프리미엄은 그 의미는 아니거든요.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기 전에 좀 4가지 정도 사항을 좀 알고 계셔야 돼서 그걸 좀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로 커버드 콜이라는 파생 상품의 구조를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커버드 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식 같은 기초 자산을 여러 가지 보유를 하면서 이거를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콜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콜 옵션을 타인에게 판매를 해요. 매도를 해요. 옵션을 팔았으니까 저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이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 구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도 수익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의 수익은 이 옵션을 사간 사람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도 이 옵션 매도라는 조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폭락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에서 얻은 약간의 수익 외에는 하락한 거를 전부 다 투자자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죠. 근데 커버드 콜이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횡보장에선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나 그런 설명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횡보장을 예측하신다면 커버드 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횡보장을 어떻게 예측하냐 이거죠. 그런데 횡보장을 예측하고 커버드 콜로 갈아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커버드 콜 갈아타시는 분보다 이 분배율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저 일종의 뭐 배당금처럼 생각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이 커버드 콜 ETF의 높은 분배율이 이게 이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자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공짜 돈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ETF가 분배금을 지급하는 순간 이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10,000원에서 100원의 분배금을 지급을 하면 이 100원이 수익 나서 준 게 아니고 10,000원에서 100원 까서 주는 거거든요. 분배가 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분배락이라고 하는데 분배금이 높으면 분배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내 돈은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운용사가 자동으로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이 있는데 이걸 배당 착시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배당 상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커버드콜 상품을 이제 평가를 할 때 배당률로 많이 평가하시거든요. 8%다, 뭐 10%다 이렇게 보시는데 배당률로 보시면 안 되고 가격의 상승분 더하기 배당률 두 개를 합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합친 걸 총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이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미국의 테슬라 커버드 콜 ETF가 있어요. TSLY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 상품의 연 배당률이 70에서 140%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배당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23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테슬라 주가가 220% 급등했거든요. 근데 TSLY 주가는 마이너스 70% 폭락했습니다. 계속
네, 분배금을 줘서 자산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르더라도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ETF인 TSLY는 주가가 70% 빠진 거죠. 원금이 엄청나게 훼손됐기 때문에 결국 매달 지급되는 배당금도 주당 2달러에서 0.3달러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당률은 똑같이 높아요. 70에서 140% 유지하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배당금 자체가 줄어든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황당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예요. 배당률이 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구조는 동일하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번째로 커버드콜 상품이 패시브 투자보다 유리한 경우는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일 때뿐입니다.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믿게 되면 그냥 기초지수 패시브 ETF를 보유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시장이 횡보할 거라고 예측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예측이 잘 맞을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결국 매달 배당 혹은 분배금을 준다는 게 이 장점인데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많은 커버드콜에 억지로 기대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기적으로 총 수익률이 훨씬 높은 일반 인덱스 ETF 투자한 다음에 생활비나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보유한 ETF를 필요한 만큼 매도해서 현금을 하면 되거든요. 이걸 자가배당이라고 해요. 제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많은 학자들도 발표를 했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에서도 이런 총수익 투자라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개념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 이 커버드콜 ETF는 횡보장 말고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걸로 들리는데,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내놓는 이유는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투자자한테는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크게 상승하길 바라지 않고 크게 하락하는 건 견딜 수 있고 시장이 좀 횡보할 것 같아. 그리고 나 월배당을 좀 따박따박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커버드콜 하시면 돼요. 다만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광고나 이런 것만 보시고 섣불리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단점들을 잘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검토를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라,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분배금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다 이제 배당금처럼 거의 동일어로 쓰시다 보니까 이 주식 배당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님 말씀처럼 이 분배금이 이 배당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맡겨놓은 돈을 까서 헐어가지고 조금씩 주는 거다. 이 개념인 거죠. 배당주 투자도 비슷해요. 네, 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도 배당받는 걸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당이 꾸준할지, 그 배당이 계속 늘어날지, 이거는 이제 계속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어떤 배당주 ETF 혹은 내가 투자한 배당 성향의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그 배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저도 이제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ETF가 좋을까, 액티브 ETF라든지 커버드콜 ETF라든지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해요. 더 좋으면 제가 하려고 분석을 하지만 생각보다 패시브를 이기는 게 쉽지 않고 아직까지 그렇게 매력적인 이제 상품들은 아직은 못 봤다. 다만 이제 투자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는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횡보장에서는 어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높은 분배금에 혹해서 그냥 혹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그건 경계해야 된다.